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 자, 이런 고민 상담 그 이메일 통해서 받고 있죠.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자, 진지한 투자 고민 플러스 진로 부분에 대한 취업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해 주셨던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사연 같이 한번 봐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투자캐스터님. 우연히 투자캐스터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된 구독자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조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무직자입니다. 30대 초반의 구독자분이셨습니다. 20대 중반의 중간에 회사에서 잠깐 일한 뒤 퇴직한 후 고시를 준비하다가 제 노력 부족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20대 중반에 일을 하시다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고시 준비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몇 년 동안 고시 준비했다라는 거를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준비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 들죠. 자, 이 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간 투자 많이 되는 자, 시험 준비한다. 자, 취업 관련된 그 공무원 시험도 하나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고시 시험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3, 4년 동안 들어갔다면 수천 시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라고 인정을 하고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이렇게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자, 공무원 시험 또는 고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깝게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3, 4년, 5, 6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정도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시간 투입했던 그 결과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노력 부족이라고 인정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에 부족했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간, 이런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노력이라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뒷부분 보시게 되면 삶이 꼬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좌절감이 생겨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투자캐스터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삶을 근시안적으로 삶을 바라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심적으로 많은 위안도 없고 희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책이 굉장히 도움됐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책 내용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회사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연차마다 끊어서 제가 했던 생각,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녹여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책을 읽으면 1년 차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2년 차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8년 차까지 딱 그 설계 그 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기 좋게끔 만들었다. 혹여나 본인이 직장 생활 한 5년, 4년 정도 했다. 4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4년 차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하면 1년 차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도움될 수 있게끔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10년차 공기업 직원으로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한 그 애환과 그런 어려움들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상담 제대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내년에 현재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시험에 응시해서 입사한 뒤 재테크를 시작하려 합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20대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책을 읽어왔으나 재테크에 관한 것은 읽은 지 얼마 안 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삶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로 인해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죠.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보 부분을 미리 접해서 준비하는 것과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해외 주재원 근무, 아랍에미레이츠에서 5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1,800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요. 재테크, 경제 경영 이 관련된 책들만 한 1,000권 정도 읽다 보니 이런 정보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죠. 그 관련된 정보도 많이 전달 드리고 있는 것처럼 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일하게 즐겨 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과 책 읽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보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런 투자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로 재건축되고 있는 빌라가 한 채 있습니다. 제 명의로 세금도 내고 합법적으로 주신 거지만 아무래도 제 집은 아닌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일단 본인이 이 증여받았던 저 빌라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자, 이런 빌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자산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외에 가진 돈은 70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식에 넣어두고 현재 수익률은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년 봄쯤에 입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주택으로도 혹시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선물 세트셨어요. 엄청난 질문 많으신데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서 오픈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 캐스터님이라면 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입사해서 돈을 모으면서 또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 그 일이 취미와 같다면, 그러나 투자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직장이 월급보다 늘어난다면, 직장이 월급보다 늘어난 수입이 직장의 월급보다, 투자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직장의 월급보다 늘어난다면 계속해서 다녔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관련된 일의 능률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취득해서 좀 더 몸값이 올라가거나 그로 인해 직장을 나와서 관련된 자영업을 한거나 사업을 하는 쪽보다 월등히 투자에 대한 즐거움과 잘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다니시면서 쌓은 경험과 스킬 등이 오랜 시간 축적되셨을 텐데 계속 쌓아 올리면 그것 또한 그 분야의 능력자가 되셨을 텐데 놓아버린 것에 대해 들인 시간이 아쉽지 않으셨는지. 정말 이 부분은 좀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공기업, 우리나라에 그래도 메이저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께서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셨죠. 퇴사하는 거 후회하지 않으셨나? 그만큼 들인 시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준비해야 됩니다. 자격증도 필요했을 거고 영어 관련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공 공부까지 다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실질적인 질문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되셨을 때 계속 쌓아 올리면 그것 또한 그 분야의 능력자 되셨을 때 놓아버린 것에 대한 들인 시간이 아쉽지 않으셨는지, 취업 전으로 돌아가셔서 똑같이 직장을 가져셔서 직장을 이용해서 월급과 레버리지를 활용하셨을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책을 내주셔서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굉장히 궁금해 할 법한, 취업하기 직전, 취업 물론 해보셨긴 하지만 정식적인 이제 30대에서 이제 시작점을 찍은 중요한 그런 시기를 앞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싹 정리했습니다. 현재 30대 초반의 무직자, 20대 중반의 중간의 회사에서 잠깐 일한 뒤 퇴직하셨고요. 고시 준비하다가 포기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추정키로 한 4년 정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입사한 뒤 재테크 시작 계획을 가지시고 있으셨죠. 자산상 같은 경우는 재건축되는 빌라 증여 받으셨고요. 현금 지금 700 있으셨습니다. 지금 그 700을 주식 투자하고 있으셨죠. 질문이셨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딱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입사 후 투자 또는 입사 전 지금에서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셨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에 몰입, 포커스 맞추기 위해서 좀 바탕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책 제목 마이너스 통장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처럼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근데 레버리지 효과를 줄 때에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이죠. 신용 같은 건 제가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직장인 신분이어서 생기는 것이었어요.
자, 이 생기는 신용을 바탕으로 투자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할 때, 자, 일단 본인이, 자, 지금 같은 신용대출 거의 활용할 수가 없어요. 무직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투자는 한계를 가집니다. 벽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그런 에어백 갖춘 상태에서 자동차 타는 것과 에어백 없는 그런 자동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하시라는 거죠. 무직자에서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동산, 아파트 산다라고 보시죠. 700 있으신 거인 것만큼 700에 해당되는 금액에 맞춘 갭 투자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해 봤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냐면, 자, 돈이 가까스로 맞춰질 때였어요. 예를 들어서 700이 있는데 700 딱 맞게끔, 자,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 700만큼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타이트한 그런 자금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와 실제 상황에 대한 결과는 다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바뀌어 있는, 자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바뀐 상황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대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겠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매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투자하다가도 벽에 팍팍 막히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저는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입사 전, 입사 후 투자 이 두 가지 고민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입사 후 투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내년 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런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공부 많이 하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투자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 플러스 자, 이런 혹여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업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물론 취업 준비에 아까 그 멘트상으로도 말씀하셨던 것만큼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셨습니다.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런 준비는 당연합니다. 준비는 당연하고 투자 공부 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짜투리로 부업까지 같이 해야 될 것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좀 이르게 좀 취업을 한 케이스죠. 27살에 자, 공기업 생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그 당시 때부터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죠. 27, 28, 29 입사하자마자 바로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 시간, 지금 조금 더 남아있는 이 시간들 활용하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준비하는 그 과정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취업하기 전에 대학교 생활 굉장히 시간 많잖아요. 사실 여름방학이라든 겨울방학 굉장히 시간 많습니다. 자, 일단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에서 은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만큼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대학교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자, 그 당시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자, 토익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사해서 직장 생활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는 800 정도로 맞추고 혹여나 800 정도 안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자, 직장 생활 같이 하면서 영어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했을 때 자, 지금처럼 시간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을 완전 쪼개가서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공부하는 그 시간 투입, 굉장히 중요한 그 영어 공부가 과연 실력이 올라갈까? 라는 생각해서 저는 대학교 때 어떻게든 900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었어요. 가까스로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일단 900점을 맞췄죠. 결국에는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악착같이 영어 토익 공부 실력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자, 지금 시간이 많을 때
가 준비해야 될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게 되면 빡빡할 거예요. 자, 그러니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부분 공부해 놓으시라라는 것이죠.